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예쁜 누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에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예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백의의 천사, 간호사, 교육자 등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나이팅게일은요, 훌륭한 통계학자이기도 했어요. 우리 통계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통계라는 것은 실생활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모집단과 표본을 공부하기 전에 통계란 뭐냐? 자, 통계는요,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만든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전국에서 많은 핸드폰을 생산을 했는데 한 100만 대쯤 했을까요? 자, 100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 이것의 불량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100만 대 가지고 오세요. 자, 배터리 성능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대 3년 동안 사용하세요. 자, 충격이 어느 정도 강한지 사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던져보세요. 10,000회 정도 던져보고 스크래치도 내보고 자, 사용을 해봅시다. 자, 3년 동안 불량률은 10대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100만 대 중에서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핸드폰을 판매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용한 핸드폰을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100만 대를 전체 다 조사하는 건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각 공장마다 몇 대씩 뽑아. 몇 대씩 뽑아서 자, 그것들만 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몇 대, 이 중에서 몇 대, 이 중에서는 몇 대, 이렇게 뽑아서 통계를 내는 것을 우리는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표본을 뽑아서 어느 일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표본 조사예요.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표본은요,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해요.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즉, 우리 전체 핸드폰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했죠. 전국에 있는 핸드폰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나는 각 공장에서 100대씩 가지고 오세요. 임의대로 추출을 했어요. 100대.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100. 자, 100대를 추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대씩 모아진 이 전국 공장에서 100대씩 모아진 이 표본들을 조사를 해서 불량률을 낼 수 있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모집단은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고 뽑아진 아이들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국에서 100대씩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100이 뭐다?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 확률 파트에서는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통계 파트에서는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 하고 자료의 개수는 표본의 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점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은 표본조사가 있고 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이 반대되는 개념은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 건전지를 다 조사해서 평균 수명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건전지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건전지는 표본 조사가 어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자, 총 인구를 조사할 거예요. 자, 전체 인구를 조사하려면 전수조사예요? 표본 조사예요? 그래요. 전수조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요, 뽑아서 조사할까요? 전체를 조사할까요?
그래요. 전체를 조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일의 당도. 이 과일은 당도가 얼마큼이야? 그래서 과일 전체를 다 먹어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팔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조사에 적합한 것은요, 건전지의 평균 수명과 과일의 당도를 뽑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추출 중에서는요, 모집단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으로 임의대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추출하지 않으면 정말 편파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번 고등학생의 대학 선호도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 대학 선호도를 찾는데 예고에 가서 물었어요. 그러면 나는 음대를 갈 거야, 미대를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최고에 가서 물어보면 나는 체육 쪽으로 진학을 할 거야, 태권도로 진학을 할 거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음대나 미대, 체대 쪽이 우리 전체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의 전체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임의대로 골고루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될 수 있도록 임의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무엇이냐면, 자, 보건 추출은요, 우리 확률에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당첨 제비가 몇 개가 들어있는데 그 몇 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은 것을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뽑고 다시 되돌려 놓으면 보건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가지고 가버려. 이거는 비보건 추출이에요.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구별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의미는 알았는데 그럼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자, 한 개씩 보건 추출을 할 거예요. 자, 1, 2, 3, 4, 5 중에서 내가 5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아니요. 가지고 가지 않고 다시 되돌려 왔어요.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다시 5개가 되겠지. 세 번째 뽑을 때도 다시 5개가 되겠지. 그러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중복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 5, 파이 3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 개씩 비보건 추출과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자, 한 개씩 비보건 추출은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5를 가지고 갔죠. 그럼 남은 것은 몇 개? 4개.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은 1, 2, 3, 4. 4개 중에서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고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 우리 어떻게 썼죠? 그래요. 5, P, 3으로 계산했어요. 자, 이번에는 동시에 3개를 그냥 싹 뽑아요. 나는 1, 2, 3을 뽑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3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5, C, 3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모집단과 표본이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